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스민 혁명 아세요? 자스민 혁명? 그러니까 자스민 혁명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중동의 민주화 사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독재 정권들은 민심을 잘 살펴야 되니까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복지를 강화하죠. 그게 사우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원유로 돈을 벌어서 굉장히 복지 정책을 잘해서 왕이 쿠데타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걸 자기 혼자만 다 먹고 막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조금은 나눠줘야죠. 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보면 원유의 생산 원가는 정해져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별로 생산 원가. 그건 20달러 이하입니다. 한 유전의 BEP는. 하지만 국가 재정 유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가. 이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겁니다. 유가 곱하기 생산량 빼기 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도 높고 생산량도 많았을 때 흑자가 됩니다. 근데 2020년은 어떻게 됐죠? 축소했잖아요. 감산했잖아요. 감산했으니까 얘네들이 유가가 재정 유가가 조금 더 높았을 거고 증산하면 재정 유가가 조금 낮아져도 재정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아람코도 사우디도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70불이 지금 넘어가니까 80불 갔다가 지금 70불로 빠졌나? 69불로 빠졌나? 뭐 13% 빠졌는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네. 그래서 사우디는 2년 만에 분기 재정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계 산유국들은 유가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돈이 많고 그러면은 이쪽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하죠. 유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플랜트도 넣고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제일 크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그 신재생으로 돌아가는 무슨 그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공항도 넣고 다 하겠다 뭐 이러는 거고 각 나라별로 유가에서 돈을 벌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연속 성장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LNG 같은 뭐 창고, 그러니까 터미널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짓고 있죠. 그건 카타르하고 UAE가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LNG 선박도 발주를 내지만 터미널을 짓는 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어제 날짜로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유가가 하락한 게 뭐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봐야죠. 예, 하루 변동폭이 너무 커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암호화폐가 연중 다 도니까 오늘 반등을 해서 뭐 어떨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달러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2020년에 균형 유가가 80달러 수준이다. 그러니까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68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증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기름 더 많이 파니까 조금 떨어져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아람코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러시아도 생산 원가는 러시아나 사우디랑 비슷해요. 20불 이하예요. 근데 여기도 결국은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라가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되게 행복하죠.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니까, 가스 가격 다 비싸니까 러시아도 돈을 많이 챙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챙긴 나라들은 급한 불로 빚을 갚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은 건설사들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물량이 사우디나 러시아나 늘어날 거는 명확한데, 거기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한국이 잘하는 거를 갖고 와야죠. 만약에 또 뭐 예전처럼 저가 수주를 해서 갖고 오지만 못하는 경우는 이제 안 하겠죠. 왜냐면 해봤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오는 거는 저가 수주일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GS건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들 고민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11월 25일 기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42억 달러. 5조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동 지역의 오더들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 그리고 또 진짜 좋아진 게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해외 플랜트가 중동에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데다가 중동에서 양질의 수주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적자 수주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수주를 받아왔을 때 건설사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될 확률이 많죠. 그 다음번에 몇 페이지죠? 44페이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친환경.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는 걸 최근 들어서 많이 보면, 우리가 이게 고층 빌딩을 어떻게 짓냐면 철근으로 쫙 올리고 나서 철근으로 올리고, 그다음번에 외곽은 거의 유리로 하잖아요. 이 콘크리트는 이제 바닥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겉면은 다 유리로 쓰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유리가 콘크리트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외곽을 만들면 좀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보다는. 그래서 고층은 유리로 한다. 뭐 이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시멘트로 만들고 시멘트는 석탄하고 뭐 이렇게 떼가지고 가소성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가 많아집니다. 온실가스가 많아지죠. 철근도 결국은 석탄하고 철광석을 반응시켜서 하는 거니까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온실가스가 많아지는 데다가 건물 자체가 지금 유리 마감재니까, 유리라는 특성이 뭐냐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이 안 좋고 그린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에서 보면 건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뉴욕은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하고 세도 보호하고 해서 범칙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단열재는 강화돼야 되고 에너지는 적게 써야 되고 가능하면 에너지는 내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지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번에 유리 뭐 단열재들은 더 단열 효과가 높은 걸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뭐 창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축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유리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유리에서 보면 로이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로이 유리.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가 보면 열 손실이 많은데 열 손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시광선을 투과해서 낮에 빛을 많이 갖고 들어서 안에를 덮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열이 원적외선으로 바깥으로 안 나가게 막아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이걸 잘 처리하는 게 로이 유리인데 로이 유리도 싱글 로이하고 더블 트리플 로이 유리가 단열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싸지만 트리플 로이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유리 회사들도 더 비싼 유리를 판매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건설에서 재밌는 거고 결국은 이것들은 다 건설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유리로 간다면 창호나 그 뭐죠? 샤시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단열이 강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수혜주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단열재가 또 다른 것도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데 또 외곽재가 불이 안 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만한 회사들을 갖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있었으면 적용하기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친환경까지 말씀드렸습니다.